11월 22일 라디오 금천 뉴스라인입니다. 금천구가 2020년 예산안에 5천억 원을 넘게 편성했습니다. 금천구는 일반회계 5,151억, 특별회계 128억, 총 5,279억 원으로 편성해 금천구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올해 예산 4,612억보다 14.5%, 667억이 증가한 금액으로 역대 최대 예산입니다. 자체 재원은 전년 대비 12.3%가 증가한 1,274억 원이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금천구의회는 11월 25일 제219회 정례회를 열고 12월 17일까지 23일간 예산 심의와 구정 질의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구의회는 11월 26일부터 6일간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심사와 소관부서의 주요 업무 계획 보고, 12월 2일부터 4일까지는 의원별 구정 질문, 12월 5일부터 9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 예산안을 심사하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예산에 대해서는 잠시 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가산동의 공공임대 보린주택이 새로운 입주자 109세대를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홀몸 어르신 26가구, 신혼부부 24가구, 한부모 12가구, 청년 27가구, 예술인 20가구로 신청 접수는 12월 9일부터 12월 13일까지입니다. 보린주택은 저소득 홀몸 어르신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서울시와 SH공사, 금천구가 협약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 자격 및 자세한 문의는 금천 통통복지콜센터, 동주민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금천구가 서울시 교육청과 서울시청이 진행한 2019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활동 사례 공모에서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금천구 청소년의회의 활발한 청소년 자치 활동을 통해 꿈과 적성을 갖고 관련 대학에 진학해 다시 청소년을 위한 대학생 지도자로 활동하게 된 과정을 소개한 연성대학교 사회복지과 김지호 학생이 선정됐습니다. 김지호 학생은 혁신교육의 수혜자에서 조력자로라는 주제로 공모해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최우수상에는 국어와 역사, 미술 세 교과의 융합 수업으로 마을 주민과의 인터뷰 및 지도 만들기를 실시한 이한솔 중앙중학교 교사, 인왕산 성강 및 도시농부 공동체를 통해 체험 과정을 운영한 강인숙 종로마을학교 대표 등을 비롯해 6명이 수상을 했습니다. 금천문화재단은 지역예술단체 창작활동을 위한 금날의 아트홀 공간 무료 대관 사업인 2020년 금천 온스테이지 공모를 진행합니다. 이번 공모 대상은 서남권을 근거지로 활동하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공모에 선정되면 2020년 1월부터 11월 중 금날의 아트홀 공연장과 전시장을 기본시설 무료 사용과 홍보 지원의 혜택이 있습니다. 공모 기간은 11월 15일부터 12월 6일까지며 참여를 원하는 문화예술단체는 11월 25일부터 12월 6일까지 금천문화재단 문화사업팀으로 이메일 또는 방문, 우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문화재단 홈페이지나 문화사업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제6회 사운드 이펙트 서울 에코챔버가 11월 23일 토요일까지 독산동 우시장의 스튜디오 독산에서 열립니다. 양지윤, 바루후, 고틀립이 공동 기획한 국제 사운드 아트 페스티벌 사운드 이펙트 서울의 올해 주제는 에코챔버로 소리를 기반으로 한 전시, 라이브 이벤트, 콘서트로 12개의 국내외 예술가가 참여합니다. 입장료는 없고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관람 시간은 오후 12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도시재생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금천구립 시흥도서관이 지도작가와 청소년 작가가 함께하는 꿈꿈 북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11월 22일 오후 5시 시흥도서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하는 꿈꿈 북 콘서트는 청소년 작가 양성 프로그램 꿈꿈 프로젝트에 참여한 청소년 작가 69명이 참여해 전문가와 지도작가의 대담, 청소년 작가와의 인터뷰, 축하 공연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금천구가 다가오는 크리스마스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금천마을활력소 어울샘에서 산타학교를 운영합니다. 산타학교는 총 8회 교육과정으로 12월 21일까지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진행되며 산타가 되기 위한 기본적인 연기와 마술 수업을 진행하고 배출된 산타들은 각자 지역 아동센터 등에서 활동하게 됩니다. 금천구 관내 전통시장과 상점가에서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진행합니다. 11월 21일부터 12월 6일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는 지역 전통시장 4개소와 독산동 만나는 거리 상점가 상인회에서 총 1,800포기의 김장김치를 담아 홀몸 어르신, 다문화 가정, 복지관 및 복지단체 등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주위 이웃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지난 21일 대명 여울빛 거리를 시작으로 25일 현대시장과 은행나무시장, 26일 남문시장, 12월 6일 독산동 만나는 거리 상점가를 끝으로 사랑의 김장 나눔 릴레이가 마무리됩니다. 행사 당일에는 방문 고객을 위한 간단한 먹거리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11월 22일부터 서울의 모든 마을버스에 공공 와이파이가 터집니다. 서울시는 마을버스 235개 전 노선에 시내 광역버스 7,400여 대 중 6,000여 대 81%의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광역버스는 내년까지 추가 설치해 모든 버스에 설치를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내년까지 버스 중앙차로 정류장 358개, 여의도 공원, 남산공원 등 대형 공원 24개소 등에도 와이파이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스마트 서울 네트워크 추진 계획에 따라 오는 2022년까지 시민통신 기본권을 전면 보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김장 비용이 대형마트보다 전통시장이 13% 저렴하다고 서울시가 발표했습니다. 서울시는 전통시장 50곳, 대형마트 25곳에 주요 품목 13개를 4인 가족 기준으로 비용을 조사한 결과 전통시장이 27만원, 대형마트 31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절임 배추를 사용해도 전통시장이 저렴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라인 한영진, 이성호, 기술의 김호경이었습니다. 잠시 후에는 뉴스라인 포커스가 진행됩니다. 실전은 기세야. 그동안 시상식 참 많이 참여했는데요. 하나같이 상을 못 탔어요. 제가 시상식 하나가 확 하고 떠올랐는데. 어머, 너무 궁금한데요? 어떤 시상식일까? 잠깐. 금천마을 공동체 봄 시상식 합시다. 12월 2일 저녁 7시 월요일에 만나요. 금천구청 대강당. 대상은 우리 거. 금천구에서 하는 시상식이 있는데. 봄 시상식 저와 함께 가보시겠어요? 아버지, 계획이 뭐예요? 안녕하세요. 뉴스라인 포커스입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민간 위탁 공모 사업에 대한 공무원 개입의 문제와 5천억이 넘는 금천구 예산에 대해서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호 기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오늘 뉴스라인 포커스 시간인데요. 네. 지금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민간 위탁 공모 사업에 대해서 먼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11월 18일 월요일 금천 1번가에서 김현신 협치조정관과 이윤노 구정연구원이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게 얘기가 깁니다. 네. 길어서 좀 이렇게 시간대별로 좀 얘기를 하면은 일단 이 위탁은 이제 금천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위탁 관련한 좀 잡음인데요. 지난 10월 7일 날 위탁 심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그 다음 날 8일 날 좀 나왔고 결과는 이제 사단법인 마을인 교육이 위탁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확정이 된 전에 건가요? 그죠, 확정은 됐고요. 네. 이 과정에서 이제 위탁 성정 공고가 났습니다. 났으니까 이제 금천구하고 이제 사단법인 마을인 교육과 이제 계약서를 써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 그 과정입니다. 그런데 요것이 왜 시끄러우냐면 그 전에 사단법인 마을인 교육과 그리고 이제 마을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대책위가 이제 11월 6일 날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금천구청 앞에서. 현재 위탁 공모 과정에서 지금 뭐 마을인 교육은 100% 안 된다라는 말이 이제 횡행하게 돌고 있고, 그리고 구 고위 공직자가 그 구청장 측근이 이런 공모에 개입해서 그러니까 가입을 종용하고 이제 상대 단체죠. 그러니까 같이 공모에 응모한 그 단체를 조직하는데 함께했다라는 그런 정황이 포착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공고 과정이 좀 석연치 않은 과정으로 미뤄지고 대상이 달라졌던 것, 이런 것에도 문제 제기를 하고 공고를 좀 연기해라. 그러니까 심사를 연기해라. 네. 연기해서 제대로 된 이런 파악해서 해라라고 기자회견을 갖고 구청장 면담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 일단은 두 분, 아까 협치조정관과 이율로 구정연구원이 문제를 해소하겠다 얘기를 좀 하면서 이거를 이제 공개적으로 SNS상에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11월 8일 날 이게 공고가 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계약 작업을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11월 14일 날 밴드와 페이스북으로 해서 이런 이 지난 기자회견에 대해서 의혹을 불식시키고
그리고 이제 마을의 주민대책위가 오히려 지역을 혼탁하고 있는 몰지각한 주장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공개 토론을 제안하게 되죠. 그러면 이런 공개 토론을 또 제안을 해서 기자회견을 하게 되면은 네. 그런 의혹들을 한 가지씩 또 풀어낼 수 있는 또 네네. 좋은 자리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이게 네. 근데 이게 기자회견 뭐 처음에 토론회를 좀 네. 이런 대책위 쪽에 요구를 했거든요. 근데 대책위 입장에서는 바로 이제 토론회에 응하지는 않았어요. 응하지는 않았고 이제 똑같이 SNS로 왔으니까 다시 SNS로 그러면 이 두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그 토론을 하자는 거냐? 그러니까 구청의 입장인 거냐? 이런 다시 질의서를 보냅니다. 네. 구청의 입장인 거냐? 구청장님의 입장인 거니? 그리고 이제 만약에 구청장 입장이면 일단은 체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마을자치과 이게 담당 부서가 마을자치과거든요. 마을자치과하고 이런 과장과 이런 국장과 청장 이런 체계가 있기 때문에 약간 책임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와서 토론을 하든가 그 토론하려면 주제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주제도 토론하고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니? 그리고 만약에 이게 공식적인 게 아니라면 공무원이 그냥 이렇게 토론회를 제안하고 뭐 이렇게 몰지각한 행위라고 하는 것이 이게 적절한 건가라는 대한 거를 공개 질의를 다시 보냅니다. 그러면서 토론회는 맞지 않다, 당신들과의.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다시 또 이제 토론회에 대해서 제안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월요일 날 기자회견의 형식으로 좀 갖춰지게 됐죠. 네. 그러면 이 협치조정관하고 구정연구원이 네. 나온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분들이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일단은 그거는 네. 저도 사실 이게 그날 기자회견장에서 모습을 보면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몇 가지 의혹이 있었거든요.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공모가 미뤄지거든요. 네. 공모가 미뤄지면서 공모 자격이 공모는 네, 일정은 약간 미뤄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미뤄지는데 그 몇 가지 제기된 의혹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의혹에 대해서 일단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마을자식에 확인해서 얘기해주겠다라고 그 기자회견장에서 얘기하니까 이제 거기 오셨던 기자분들도 좀 당황스러운 게 있죠. 왜냐하면 기자회견에서 이걸 알려줬겠다 얘기했는데 그런 자료를 다시 또 확인해서 얘기하겠다니.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문제 제기했던 것들이 좀 무색해지는 과정이 있고요. 일단 공모 그 과정을 얘기하면 원래는 금천구청장이 8월 22일 날 9월 9일 공고를 하겠다라고 사인을 하거든요. 네. 물론 아닐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뭐 이렇게 구청 입장에서는 이게 추석이 껴서 좀 미뤘다 해서 9월 9일이 아니라 9월 23일 공고를 합니다. 네. 모집하겠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처음에 애초 계획하고 변경된 게 일정만 변경됐으면 상관이 없는데, 일단은 그 제출 서류가 있거든요. 제출 서류를 변경을 해요. 신청 자격이 네. 바뀌어지는 건가요? 그러니까 신청 자격은 원래 법인과 단체거든요. 그런데 법인이야 뭐 어차피 사단법인이든 뭐든 비영리 단체 법인이든 그런 뭐 법인은 상관없어요. 근데 단체일 경우에 제출 서류가 뭐가 되냐면 원래는 등록증이었어요. 등록증은 그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통칭으로 그 법에 의해서 그 단체 등록증을 받는 단체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어려워요. 이 단체가 등록증을 받기에는 예. 조건이 보면 뭐 1년 이상 이렇게 활동을 해야 되고 100명 이상의 회원이 있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이거를 임의단체 그 사업자 등록증으로 바꿉니다. 그렇게 되면 임의단체 등록증은 아시면 알겠지만은 사실 세무서에 신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체 대표 뭐 그리고 정관 그리고 이제 창립 이런 것만 있으면 되게 쉽게 받을 수가 있어요. 동호회에도 가능하고 그 특별 목적이 아무래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어떤 체계만 가져다 내면 되는 거라서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이 신청 자격을 확 낮춘 거거든요. 이런 과정을 그럼 누가 결정했냐에 대해서는 사실 결제는 8월 22일에 됐고 그리고 이제 일정이 미뤄진 거는 9월 6일 날 마을자치과장이 일정을 늦추겠습니다라고 결제가 됐고 네. 이거 근데 그 다음에 이런 내용들의 결제 과정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답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게 좀 있었습니다. 그럼 일단은 공고 일정이 늦춰졌다라는 거 그리고 네네. 제출 서류가 변경됨으로써 신청 자격이 대폭 완화가 네네, 된 그쵸.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 변경을 누가 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밝혀지지 않았다라는 말씀인 건가요? 네, 일단은 뭐 그 기자회견 이후에 뭐 몇몇 그
신문에서 그 취재를 좀 한 결과 마을재정께서는 처음에 8월 20일 결제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 변경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변경돼도 남아야 되거든요. 흔적은 남아야 돼. 서류로 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서류가 누가 어떻게 결제했는지라는 부분에서 왜 그렇게 낮췄는지, 특히 일정은 연장할 수 있어요. 추석이라 뛰어도 그렇죠. 할 수 있지만 또 이제 그 과정들, 그리고 이게 그래서 의혹을 처음에 제기한 거에 대해서 그 이게 결과론적으로 늦춰졌잖아요. 늦춰져서 은근 접수 기간이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입니다. 근데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그 이제 협치조정관이 이렇게 좀 개입해서 다 만들었다라고 하는 의혹관 단체가 단체 등록일이 10월 15일이에요. 그러니까 딱 어떻게 시간이 이렇게 겸부가 되는 거죠. 이것도 이제 그날 당일날 기자회견에서 이제 이 두 분이 밝힌 내용인데, 그 전까지는 이게 만약 그 기간이 그렇게 겹친다고 하면, 이게 연기함으로 해서 등록증 설립 기간과 이게 겹친다고 한다면 그것이 정황이 사실로 드러나는 거 아니냐라고 의심의 눈초리를 기자회견에 한 바가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것이 좀 다시 좀 나타난 게 있었고, 그게 가장 크게 있었고, 또 하나는 협치조정관의 업무. 아까 지금 진행자님 말씀하셨던 협치조정관이 이걸 할 수 있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정관님이 얘기하신 거는 자기 업무다. 협치조정관은 민관 협치를 조정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자기가 주민자치위원 모집할 때 너도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하듯이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위탁이 공고돼서 당신 단체도 한번 해보세요 라고 제안하고 다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제안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공무원의 입장인 거잖아요. 예. 그렇죠? 뭐 제안이 뭐 가볍게 할 수 있긴 하겠지만, 뭐 그때 뭐 증언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분들이 뭐 어떤 걸 가지고 다니면서 여기 한번 너도 한번 가입해라라고 부분이 있고, 이게 개별 단체들에게 이게 사실 그 상대도 개별 단체는 아니었거든요. 개별 단체가 11개인가 10몇 개가 모여서 만든 이게 약간 네트워크 단체예요. 마을인격도 네트워크 단체거든요. 네. 근데 법인이죠. 하여튼 네트워크 단체라서, 그럼 이 협치조정관이 만나서 다녔다는 얘기는 이 네트워크를 누가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연결할 때 그런 거 역할을 하지 않았는가라는 좀 추정을 하는 거고, 사실 이게 주민자치위원 같은 경우는 이게 좀 가입을 이게 해야 되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 하고 좀 이게 경쟁이나 이런 거보다는 조금 다른 문제일 것 그렇죠. 같은데요. 그리고 이거 사실 경쟁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기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협치조정관이라는 신문에서 제안하고 다니고 거기 좀 개입하고 있던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 업무가 그런 권한을 남용한 거 아니냐라는 좀 문제제가 있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해명은 된 건가요? 그 권한을 그럼 누가 규정할 거냐라는 것에 대한 반론이 있었고, 그래서 그러면 그런 거는 감사청구나 이런 거를 해서, 그러니까 좀 상위 기관에서 이 협치조정관의 업무가 어디까지인가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를 그분들께서 좀 판단을 했습니다. 얘기를 좀 했어요. 네. 그러면 아직까지 이게 다 완결이 된 건 아닌 거잖아요. 일단 요번 네, 과정에서 보는 거는, 일단 뭐 위탁 거는 뭐 계약서를 좀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럼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이제 대책위 분들이 하는 얘기는 위탁 과정에서 이제 약간 이게 정치색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뭐란 게 자기 사람 깐다거나 이런 과정들, 그러게 약간 공정성을 위배한 것들이 아닌가라는 부분들을 좀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요거 아니라 이후에라도 그런 과정이 좀 투명하고 공정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좀 하나가 가장 크고, 그리고 아까 협치조정관의 업무를 어디까지 봐야 되는가라는 부분들과, 그리고 이제 또 그런 얘기도 좀 있었어요. 이게 많은 분들이 참여하신 분들이 좀 당혹스러웠는데, 이제 기자회견 처음에 10월 8일날 7일날 기자회견에서 이제 주민을 을로 만드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때 담당하신 그 기자회견 두 분 중에 하신 분이 을 맞다. 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구청의 상대로 해서 을이다라고 명확히 얘기를 하셨어요. 조례도 그렇게 나와 있고. 구청의 업무를 하고 있는. 예. 그래서 이제 수명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뭐냐면 구청장의 수명을 받아서 실행하는 기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수명은 명령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예. 처음 들어봤는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 구청구에 있는 모든 그 민간 위탁 그 기구들은 다 을인 거죠. 그 입장으로 보게 되면. 그래서 이거 얘기를 듣고 이제 많은 분들이
좀 당황을 많이 하셨죠.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건지, 정말 그렇게 되면은 그동안 우리가 얘기했던 민간 협치나 아니면 주민자치와 얘기했던 구청에서 그렇게 부르짖었던 내용들이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약간 과정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의리였다라는 생각. 우리는 하여튼 주민은 거기서 결론은 얘기는 주민은 최종 갑이다. 그리고 이제 단체 그러니까 구청장도 주민을 갑으로 하고 주민 상대로 의리인데 이제 구청과 이제 이거 지원센터나 민간 위탁 공모들은 의리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 좀 그랬습니다. 네. 마을 민주주의 어디까지일까요? 네,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네. 뭐 또 불공정했던 부분이라든지 부당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네. 또 의혹을 또 풀어가야 되는 부분들이기도 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갖고 방향이 잘 네. 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네. 네. 자, 금천구의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 역대 최대 규모로 5천억 원이 넘는 금액이 이제 편성이 됐는데요. 네네. 네, 분야별 어떤 예산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5,279억 원이고요. 그 이번에 금천구에서 이게 예산안이래 가지고 예산안을 다 공개하진 않아요. 그래서 예산안이 되게 두꺼워요. 옛날에 그 전과 젊으신 분들 모르겠지만 한 꽤 두꺼운 5cm 정도의 예산서가 있고 그리고 예산 설명서라고 한 3cm 두께의 이제 사업부를 설명하는 게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되어 있겠죠. 있죠. 예. 근데 그거를 이제 아니라고 이게 확정되지 않았다고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신문을 시작한 지가 한 몇 년 됐는데 네. 계속 얘기해도 이제 계속 안 줍니다. 그래서 확정이 되고 나면은 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확정되기 전에 주민들도 알 권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취임사 과정에서 야 이건 네. 아니지 않냐. 그러면 때 결정되기 전에는 조정이 가능한데 확정된 다음에는 조정이 또 할 안 수 되니까. 없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주민들도 보고 나서 의견을 제출할 권리가 있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계속 안 하고 있어서 좀 안타까운데 일단은 네. 구청에서 제시한 네. 자료에 근거를 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가장 먼저는 생활 SOC를 확장하겠다라는 게 큽니다. 생활 SOC 네, 확충요? 네, 130억을 편성을 했는데요. 예. 일단은 시흥고덕 주민센터를 건립하는 것에 15억, 그리고 이제 금천 뮤지컬 스쿨 건립 7억, 이건 가산중학교죠 되는 예. 거고요. 금천 문화예술 커뮤니티 조성 22억, 이거는 아마 금빛공원에 관련된 다시 고민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금천 청년꿈터 조성에 10억, 현대시장 고객주차장 설치에 26억, 그리고 이제 독산동 오시장 그린푸주간 조성에 21억. 그리고 스마트 도서관 조성이 2억 등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네, 그럼 130억 규모 네네. 편성이 됐네요. 네, 또 삶의 질이 많이 향상이 되겠네요. 네, 그럼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시흥 우동 주민센터 신축 얘기했잖아요. 이게 지금 신축이 언제쯤 되는 건가요? 일단은 거기가 지금 소송 중이에요. 건물은 확정됐고 예. 주민들이 의견을 받아서 설계도 이제 반영이 다 됐는데 근데 거기 지금 세입자 한 분께서 지금 금액이 너무 작다. 보상 금액이 작다 그러면서 지금 소송 중이어서 이것이 이제 소송까지 걸리면 좀 오래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제 지금 답보 상태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네. 신축이 되려면 우선 또 해결해야 될 네네, 문제가 또 있네요. 그렇죠. 네. 네. 또 다음 예산. 네, 두 번째로는 예. 그 이제 지역 경제 활력 제고 그리고 고령화 사회 대비한 일자리 창출 예산으로 해서 150억 원이 배정이 됐는데요. 네. 그리고 이제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노인 일자리가 110억. 101억입니다. 101억에서 가장 좀 많고요. 그리고 새롭게 이제 금천 시니어 클럽이 좀 만들어졌잖아요. 거기 네. 운영에 이제 8억 원이 들어갔고요. 좀 새롭게 좀 얘기 좀 많이 나왔던 금천 일자리 주식회사가 이제 3억 설립 금액이 3억이 좀 들어가고요. 공공근로 사업에 32억에서 최근에 우리가 고용지수가 되게 낮았잖아요. 네. 고용지수가 낮아서 이제 나라에서 이제 공적 자금을 많이 투여해서 공공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 건데 그런 게 좀 반영되지 않았는가 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또 체령 고령화 사회가 또 되고 있으니까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해야 되겠죠. 네,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으로 이제 교육 분야. 네, 맞습니다. 네네. 교육을 좀 많이 강화하겠다고 좀 밝혔어요. 그래서 일단 100억 원을 좀 교육 분야에서 편성을 했는데 좀 특이한 거가 일단 중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 그 설문조사도 했었거든요. 예, 예. 그거에 9억 원이 이렇게 편성이 돼서 이제 신입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 학교 신입생 같은 경우 교복을 무상으로 지원받지 않을까. 부모님들의 약간 부담을 덜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런 게 좀 있고요. 고등학교 무상교육에서 22.2억. 이게 2억 2천만 원이죠. 이점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에 14억, 우리 동네 키움센터 운영에 그 1억 4천만 원, 그리고 금전 혁신교육지구 운영에 6억 원 등이 좀 편성되었습니다. 네, 100억 원 규모가 네. 됐네요. 네. 그리고 다음으로 이게 산업 분야인데요. 네. 그 산업 분야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할 만한 게 금천구 모바일 지역화폐를 발행하기 위해서 2억을 좀 조성한다고 얘기가 됐고요. 그리고 금천형 과학관 조성 및 과학 페스티벌 개최에 6억을 좀 한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과학 페스티벌 요번에 10월 달에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틀 행사였는데 그게 1억인가 2억을 썼다고 해서 일단 퀄리티는 되게 높다고 얘기를 많이 후문이 있는데 그렇게 좀 짧은 시기에 그런 돈을 투여하는 게 맞는가라는 또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과학 분야니까 좀 아무래도 네. 그렇지 않을까요? 그죠. 드론하고 뭐 로봇하고 뭐 이런 거, VR, AR 이런 체험들이 나와서 장비들이 비쌀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하여튼 이게 과학관을 조성한다고 해서 일단 이게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지난번 지방선거 때에도 공약에서 이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벨리가 우리 금천구에 있고 그렇죠. 지벨리에는 4차 산업혁명에 연결되는 기업들이 되게 많다. 이거를 연결된 어떤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지 않겠는가라는 것을 모든 후보들이 얘기했고 유성은 후보도 얘기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런 흐름이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지역 경제 활력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네. 좀 마지막으로는 그 환경, 주민생활 환경인데요. 공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공원을 3개를 만들고 놀이터를 1개도 만듭니다. 그래서 가산동의 공원 조성에 97억. 그리고 호암산 자락 방수시설 공원에 5억, 그리고 시흥 계곡의 공원 조성 3억 들어가고요. 그리고 물놀이형 어린이 놀이터 조성에 5억이 좀 들어갑니다. 그리고 안양천 경관 개선에 5억이 들어가고 총 117억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네. 또 예산안이 이렇게 잘 배정이 되어야 될 텐데 네. 우리 그러면 이 예산이 언제쯤 확정이 되나요? 일단은 그 구의회가 다음 주 화요일부터 네. 지금 월요일이죠. 다음 주 월요일 25일부터 이제 정례회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 심사는 일단 정례회가 여러 가지를 해요. 그리고 일단은 그 상임위원별로 이제 내년도 업무 계획을 좀 미리 받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구정 질의한 다음에 예산 결산 심의위원회를 진행해서 거기서 이제 예산별로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사업들 이게 만약에 과학 페스티벌이 6억이 맞냐 뭐 이런 거 질의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그렇죠. 그런 거 따져보고 그렇게 되는 거죠. 거기에는 또 주민들이 참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는 본회의장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개회하는 거하고 구정 질의하고 마찬가지로 폐회는 본회의장에서 합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예결특위나 아니면은 상임위 같은 게 있잖아요. 사업들까지 다 상임위에서 논의하거든요. 그런 데는 일반 회의실에서 진행이 되거든요. 거기도 이제 들어가셔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관하셔도 되고 아니면 바깥에 모니터로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니터로 보셔도 되고 이게 좀 생중계가 되면 참 좋을 텐데. 그러게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정례회를 언제 볼 수 있는지 그 일정도 한번 알려주실 12월 수 있을까요? 25일부터 11월 25일부터 12월 17일까지 23일간 진행이 되고요. 토요일, 일요일은 쉽니다. 쉬시고 하여튼 그 기간에 오셔서 볼 수 있고요. 추천드리는 거는 본회의장 오시면 재미없어요. 그럼 언제가 좋을까요? 이렇게 이제 상임위원회나 아니면은 예결특위 하실 때 그때 오시면 일단은 그 장에 들어가시려면 그 구의 사무국에서 신청을 하시면 방청증하고 소개도 시켜줍니다. 처음에 하기 전에 하니까. 근데 개수 조정하실 때는 비공개로 합니다. 개수 조정이라 하면 그러니까 논의를 하잖아요. 이건 좀 깎아야 되지 않냐, 이거는 늘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자기 지역구 사업들이 있잖아요. 구의원들이. 그래서 그거에서 이제 약간 세부적으로 조정을 합니다. 여기서 좀 깎고 어디서 좀 늘리고 이런 조정을 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실제 조정할 때는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을 합니다. 네, 그런 부분들도 필요한 부분들이니까요. 네, 또 우리 정례 일정도 알려드렸으니까요. 예, 좀 참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년도 예산안이 5천억 원 넘는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하니까요. 또 우리 지역 경제에 어떤 활발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라인이었습니다. 라디오 금천 뉴스라인은 마을신문 금천인과 함께 만들어갑니다.